안녕하세요. 네,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 웰다잉에 대해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화면 공유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화면 공유. 아, 우리가 웰다잉 하는 것은 웰빙이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제가 그 어떤 강사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는 것도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뭔 소리야?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생을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참 잘 사셨어. 우리 아버지 잘 사시다 가셨어. 라는 얘기를 들으려 하면, 뭐가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건강이라는 문제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세를 살고 가는데, 한 20년 동안은 굉장히 아파가지고 그 자식들이 부모님의 병수발을 하게 한다든지 이러면 어때요? 우리 긴 병 끝에 효가 없다라고 한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한 20년 정도 부모님 수발하다가 부모님을 보내고 나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그래도 참 잘 사셨어. 근데 괜찮았어. 라고 아름답게 회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 건강 관리를 잘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중에 내 그 뭐라 그러죠? 몸 수발을 로 인해서 좀 괴로움을 끼친다든지 이렇게 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웰다잉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 문제다. 그래서 오늘도 건강박수 421에 대해서 한번 앞에 한번 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옆에 그림이 있다, 그죠? 얼굴은 작고 손은 굉장히 크죠, 그죠? 우리는 이런 인간형을 보고 호모 하빌레스라는 인간형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손을 사용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200만 년 전 이상부터 손을 쓰고 살았대요. 그래서 손이 곧 뭐다? 뇌다. 우리의 외부로 나와 있는 뇌가 바로 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쓰고 사는 인간, 호모 하빌레스. 호모 하빌레스는 곧 뭐가 건강하다? 뇌가 건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것 중에서 몸도 물론 건강하셔야 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뇌 건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뇌 건강에 좋은 건강박수 4일을 한번 쳐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먹박수. 하나, 둘, 셋, 넷. 박수, 네 번. 손끝박수, 네 번. 박수, 네 번. 손목박수, 네 번. 박수, 네 번. 거꾸로 박수, 네 번. 박수, 네 번. 자, 이렇게 네 번 하고는 몇 분째까지 쳐야 될까요? 그렇죠. 두 번 쳐야 돼요. 주먹박수 두 번 치고, 박수 두 번, 손끝 두 번, 박수 두 번, 손목 두 번, 박수 두 번, 거꾸로 두 번, 박수 두 번. 그 다음에는 한 번 쳐야 되겠죠. 짝, 쿵짝, 쿵짝, 쿵짝. 이번에는 한꺼번에 다 칩니다. 주먹, 손끝, 손목, 거꾸로 짝짝짝. 이게 뭐냐면 건강박수 421 박수예요. 요거를 하시면 엄청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그러면 공영숙 강사가 한번 가볼게요. 우리 주먹박수, 손끝박수, 손목박수, 거꾸로 박수가 다 뇌에 좋은 박수라는 거는 제가 아마 이 수업을 하고 나서 한 3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치는 박수들은 다 뇌에 좋은 박수들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출발해 볼까요? 제가 준비하면 주먹을 딱 쥐고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준비. 야,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박수 치고, 손톱 박수 치고, 박수 치고, 손목 박수 치고, 박수 치고, 거꾸로 박수 치고, 박수 치고, 두 번 갑니다.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한 번 갑니다.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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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개. 주먹, 손끝, 손목, 거꾸로 짝짝짝. 생각보다 안 쉬우죠? 안 쉽죠, 그죠? 네. 이거를 잘 하시면 뇌가 굉장히 건강해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댁에 계실 때 그냥 계시지 마시고 이런 걸 하시면서 손을 자꾸 써야 됩니다. 그죠? 손을 많이 써야 뭐가 건강해진다? 뇌가 건강해진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는 집에서 집안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요거는 뭐라고 했나요? 예, 요거는 손을 쓰는 게 아니고 노동이다, 노동. 우리 인간의 뇌는 굉장히 똑똑해서 요게 노동인지 요게 진짜 손을 쓰는 건지를 다 구별해낸대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뭐 방바닥을 닦는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것도 다 손을 쓰긴 하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손을 써야 된다. 그래야만 뭐가 건강해진다고요? 뇌가 건강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잘 죽는 거는 많은 거다. 잘 사는 거다. 잘 사는 거는 많은 거다. 예, 웰빙 하는 거다. 잘 먹고, 자고, 잘 웃고, 잘 싸고, 예, 잘 베풀고, 요런 게 뭐다? 웰빙이다.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1순위는 뭐다? 건강 관리. 예, 우리가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웰다잉 한다는 것은 내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게 아마 제일 일착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 자서전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자서전을 쓰는 얘기는 사실은 한 10시간을 해도 부족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서전을 한번 또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서전을 쓰는 데 도움이 되는 재료는 뭐가 있을까? 봤더니 첫째는 내 기억이랍니다. 그죠? 유년 시절에 내가 생각나는 기억,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내가 생각났던 아주 특별한 기억, 아니면 청년기에 내가 딱 기억날 만한 사건, 뭐 그 다음에 성인기 돼서 결혼했을 때, 자녀를 낳았을 때, 그 다음에 장년기가 됐을 때, 중년이 되었을 때, 노년기가 되었을 때, 그게 가장 생각나는 사건들, 요거를 우리가 기억이라고 한다. 그죠? 요것이 첫째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술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서전을 쓰신다고 하면, 우리 그때 지난번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흰 종이를 갖다 놓고, 첫째, 1. 나의 유년 시절의 기억. 가장, 기억이 날 만한 사건들 하나 써보시고, 그 다음에 나의 뭐, 초등학교 시절, 나의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이렇게 해서 쭉쭉 나열해놓고, 거기서 가장 기억이 나는 사건들을 한번 쭉 써보시는 거예요. 없으면 그냥 건너뛰셔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것의 증거가 될 만한 뭐예요? 사진. 그죠? 그래서 사진 쭉 꺼내놓고 사진 정리도 하실 겸 한번 꺼내봅니다. 유년기 사진, 아동기 사진, 청소년기 사진, 내 청년기 사진, 그 다음에 결혼했을 때 사진, 그 다음에 중년기 사진, 노년기 사진. 아마 요 사진만 쭉 나열해 주셔도 나의 인생에 어떤 연대기가 쭉쭉쭉 이렇게 나열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사진이 또 나에게 자서전을 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뭐 자격증이라든지 임명장이라든지 청첩장이라든지 내 결혼할 때 청첩장이 나는 있기는 조금 쉽지 않다. 그죠? 그럼 어떤가요? 우리 자녀들 결혼시킬 때 보냈던 청첩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살면서 땄던 자격증의 종류. 예를 들면 동아구연 지도사 과정을 해가지고 내가 자격증을 땄다. 그럼 요거 딸 때 나는 어떤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어떤 것이 굉장히 괜찮았고 내가 요거를 활용해서 뭐가 한번 돼보겠다라는 그때 당시에는 꿈이 있었다. 이런 것도 한번 다 적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직장에서 뭐 과장이 됐다가 또 승진해서 부장도 됐다가 그다음에 위에까지 올라가서 상무이사가 됐다든지 이런 임명장 받았으니 그 당시를 한번 회상해 보면서 그때의 나의 감정은 어땠는지 그죠? 이런 것도 한번 딱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도움이 된 재료가 뭘까? 일기. 여러분 일기 쓰시는 거 굉장히 여러분의 뇌 건강이나 여러분이 앞으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 게 일기랍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홍영수 강사도 일기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별로 이렇게 쓰면 쓸 게 많이 없더라고요. 뭐 아침에 일어났다. 오늘 강의 어디 갔다. 강의 갔는데 뭐 갔더니 거기 계신 청중분들이 굉장히 좋았다. 그중에서 기억날 만한 거 이렇게 쓰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는데 최근에 제가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뭐를 가지고요? 세 줄 일기 쓰기를 가지고. 어떤 거요?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나는 사건.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안 좋았던 거. 아니면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써요? 내일에 할 일. 예. 요 세 가지를 쓰시는 게 뭐냐면 세 줄 일기거든요. 이것만 쓰셔도요.
여러분들의 뇌가 엄청나게 건강해지신다. 제가 지난번에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73세 되신 남자 어르신이 있었어요. 이분이 67세 때 무슨 판정을 받았나 병원에 갔더니 경도인지 장애를 봤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약간 초기 치매에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뭐라 했다고요? 헬스클럽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매일 뭐를 쓰냐면 일기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매일 책을 하루에 3장 이상을 읽으셨답니다. 그리고 책을 3장 읽고 나면 뭐를 쓰셨어요? 독후감을 쓰셨대요. 이렇게 7년을 노력하고 났더니 7년 후에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경도인지 장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상인들과 똑같이 됐다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프로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책을 읽고 그다음에 글을 쓰고 뭐를 써서 남기는 자체가 우리 뇌 건강에는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일기 막 길게 쓰는 거 나는 문장력이 없어서 일기를 못 써 하시면 막 굳이 길게 안 쓰셔도 돼요. 3줄을 쓰는 겁니다. 오늘 제일 좋았던 일, 오늘 제일 나빴던 일, 아니면 뭐 나빴던 일 없었으면 제일 기억나는 일, 그다음에 내일 할 일, 요거 3가지만 딱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면 나의 어떤 홍명숙이라는 사람의 개인의 역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나는 어떻게 살았나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마 어떻게 보면 3줄 일기 쓰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받았던 편지, 혹은 내가 남에게 보냈던 편지, 그 다음에 가구 같은 것도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집에 한 30년 된 장롱이 있는데, 이 장롱은 언제, 어떤 경위로 구입을 했고,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롱이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음식에 관계된 거.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싫어하는 음식, 특별히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잘해주는 음식, 우리 와이프가 특별히 잘하는 음식,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돌 때, 이런 거, 그죠? 돌반지 같은 거, 그 다음에 돌 사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자서전을 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료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내 관점이 아니고 가족이나 친구 등 타인의 관점에서 나에 대한 평가가 뭐가 될 수 있냐면 재료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나에 대한 평가를 내가 하게 되면 굉장히 주관적이 된다. 그죠? 홍영숙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난 굉장히 쾌활하고 명랑하고 남에게 별로 뭐 피해 안 끼치고 굉장히 선한 사람이다. 요거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홍영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려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5사람에게 물어보랍니다. 물어봐서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홍영숙이라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서전을 쓰려고 하면 가족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우리 와이프에게 아니면 우리 남편에게 여보 나는 당신이 봤을 때 어떤 사람이야? 아니면 우리 아들에게 아들아 너에게 있어서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래?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죠. 친구들아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5명에게서 나오는 공통된 얘기가 나라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서전을 쓸 때도 내가 어떤 사람이었지? 나는 어떤 사람이야를 쓸 때 이런 가족이나 친구 등 타인의 관점에서 나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거. 이것도 우리가 자서전을 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자서전을 써야 되겠다. 그죠? 근데 우리가 자서전을 쓸 때는 처음에는 편지 쓰듯이 써내려가랍니다. 그죠? 나에게 쓰는 편지. 그죠? 아니면 그냥 내가 3인칭 관찰자 시스템이 돼서 내가 홍영숙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쓰는 거죠. 그죠? 편지 쓰는 거지. 영수가 보아라. 이렇게 써서 너는 유년 시절부터 굉장히 활발하고 명랑했고 가정한 표현이 굉장히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발하고 명랑하게 잘 살았던 아이였던 것 같아. 너의 사춘기는 굉장히 힘들었지. 뭐 이러시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아답해서라고 합니다. 너무 잘 쓰려고 하면, 그죠? 나를 너무 미화해서 쓰려고 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관점에서 쓰라. 내가 늘 나를 보고 있는 그 관점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한번 바라보면서 써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머를 활용해라. 너무 딱딱하게 쓰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 홍영숙 강사는 어, 내가 생각했을 때 저는 좀 평균 정도 외모가 되고 나 정도면 예쁘다고 생각하죠. 윤현 씨 사진 보니까 나 너무 예뻤어. 이때 왜 이렇게 예뻤던 거야? 신변은 통순하기까지 하네. 예. 다른 분들이 저를 보고 자기가 뭘 통순해? 그럴 수 있겠지만 나는 내가 그냥 재밌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쉽고 구체적으로 쓰라. 너무 어렵게 쓰려고 하고 너무 훌륭하게 쓰려고 하면 글쓰기가 잘 안 되죠. 그죠? 그다음에 내가 막상 쓰려고 하니까 힘들어. 그러면 우리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아예 자서전을 쓴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자서전을 어떻게 썼는지 그거를 보고 쓰시는 것도 괜찮다. 그다음에 그냥 글을 이렇게 편지 쓰듯이 써내려고 하려고 하니까 좀 힘이 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시나리오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첫째, 1번 질문을 만들어야 되겠죠. 나의 유년 시절은 어땠나?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뭐가 있지? 두 번째, 나의 청소년기는 어땠지? 이때 가장 기억나는 사건. 그 다음에 이때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였을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나의 뭐 성인기에는 나는 어떤 꿈이 있었고 어떤 직장인을 갖고 혹은 성인기 20대 때 결혼했다면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났고 그 배우자와는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됐고 이런 거. 또 중년기가 돼서는 나는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고 나는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었고 나는 직장 생활을 어떤 시점에서 했다. 굉장히 즐겁게 했다. 의욕적으로 했다. 아니면 그냥 나는 돈 벌기 위해서 다닌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노년기가 되어서 내가 느끼는 뭐 감상. 노년기가 되었더니 그 전에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후회가 되는지 아니면 후회가 안 되고 나는 노년기를 이렇게 해서 아주 보람되게 잘 보내고 있다든지 요렇게 나만의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다 답하는 형식으로 다 써보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종이에다 옮기게 적어야 되죠. 이걸 어떤 스타일로요? 편지처럼 아니면 소설처럼 내가 쓰는 나의 소설처럼 이렇게 하면 옮겨서 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쭉 보면 뭐 유초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회상해 보시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인생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몇 살까지 몇 살은 나의 아동기,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뭐 예를 청년기는 14세부터 18세까지. 그래서 거기에 가장 뭘 했고 학교는 어디에 갔고 뭐 이런 걸 쭉 적으시는 인생 그래프를 적으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특이하게 내가 그 시절에 즐거 불렸던 노래 같은 거 적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영화를 좋아했다면 내가 그 시절에 즐겨봤던 영화라든지 그죠? 아니면 내가 스포츠를 되게 좋아했으면 뭐 그 시절에 내가 좋아했던 운동 같은 거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는 것도 다른 사람과 다른 또 자서전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거예요. 그죠? 이 노래가 무슨 노래냐 하면 우리 그 김성환이라는 가수가 부른 인생이란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세상에 올 때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은 이 가슴에 뭐도 많았어요. 꿈도 많았지. 내 손에 없는 내 것을 찾아 낮이나 밤이나 뒤볼 새 없이 나는 뛰었지. 이제 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후회도 많아. 스쳐간 세월 아쉬워한들 돌릴 수 없으니 남은 세월이나 잘 해봐야지. 돌아본 인생 부끄러워도 지울 수 없으니 나머지 인생 잘 해봐야지. 이 노래가 뭐냐면 김성환 씨의 인생이라는 노래였어요. 이 가사 자체가 구구절절 어때요? 굉장히 시적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유행가 가사가 가슴에 하나 가득 결절이 와 닿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영숙 강사는 옛날에 그 말을 절감하지 못했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요. 유행가 가사 하나하나가 다 우리 인생이고 우리 인생을 대변해주는 구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노래를 감상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사를 한번 음미하시면서 한번 볼게요. 세상에 올 때 내 내 맘대로 온 건 아니지만 맞죠? 이 가슴엔 꿈도 많았지. 내 손에 없는 내 것을 찾아 낮은 앞밤이야 뒤볼 새 없이 나는 뛰었지. 이제 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 후회도 많아. 스쳐간 세월 아쉬워한들 돌릴 수 없으니 남은 세월이나 잘해봐야지. 돌아본 인생 부끄러워도 지울 수 없으니 나머지 인생 잘 해봐야지.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서전 쓰실 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었다면 그 노래 가사를 그 자서전의 한 편에 써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다. 노래 가사가 어떻게 보면 내 인생과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다. 예, 하면서 만약에 노래 가사를 하나 적어놓고 자서전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놓으면 후일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아버지는 이런 노래를 좋아했구나. 아,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던 노래 가사가 이런 게 있었구나. 우리 아버지의 인생이 이 가사와 닮았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의 인생이 우리 어머니의 인생이 이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한 번 더 회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서전이라고 해서 너무 딱딱하게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 적어 놓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서전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조금 더 특별하게 나만의 어떤 방법으로 쓰시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쓰는 거는 물론 그게 잘 됐다 못됐다 이렇지는 않지만 어떤 나만의 방법을 한번 써놓으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 제목을 적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굉장히 영화를 좋아했어요. 예를 들면 홍용숙 강사는 뭐를 좋아하냐면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진짜 거짓말부터 한 10번 봤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홍용숙 강사가 자서전을 쓰면 저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에 그 사진을 하나 갖다 붙여놓고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중에서도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다. 젊은 시절에 나는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줄리 앤드루스처럼 아주 상큼한 여자가 되고 싶었다. 지금도 저는 그 줄리 앤드루스처럼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다 깨도 죽었다 깨도 줄리 앤드루스는 되지 않겠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저는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 제 자서전을 쓴다면 저는 그렇게 한 페이지를 아마 장식하고 싶어요. 혹은 뭐 우리 남자분들 중에는 등산을 좋아한다. 아니면 낚시를 좋아한다. 굉장히 취미생활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좋아했던 산, 그 산에 갔을 때 나의 얽혀있던 나의 뭐 추억담 이런 것도 하나 써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이 내가 좋아했던 거, 이런 걸 하나 써주시는 것도 굉장히 좀 특색 있는 자서전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서전을 쓸 때는 이렇게 인생을 연대기별로 쭉 나열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거기 안에서 어떤 소주제를 하나 쓰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이라든지 은퇴라든지 이민이라든지 우연히 길에서 만난 친구와의 대화라든지 여행기라든지 이런 거를 소주제를 해서 쓰시는 거 괜찮고요. 하여튼 그 안에서 특별한 내 인생의 어떤 사건, 그죠? 그러면 또 어떤 내 인생의 꿈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는데 왜 이루지 못했는지를 나열해서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루었다. 그러면 이루었을 때 그 희열, 어떻게 이루었는지 그걸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나는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사춘기 때 나랑 너무나 친한 친구인데 어떤 뜻하지 않았던 작은 일로 그 친구와 헤어졌고 지금 80이 될 때까지 만나지 못했던 그 친구와의 어떤 회고담, 네, 회한 이런 거를 쓰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서전이란 것은 어떤 틀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아주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데 나만의 방법으로 쓰시는 거예요. 일기 형식으로 쭉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쭉 나열하는 방법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전에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건을 하나 가지고 예, 쓰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의 어떤 꿈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과 얽힌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제로 해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서전이라고 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서전이란 것은 굉장한 사람들이 쓰는 것이고 뭐 어떤 자기가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쓰는 것이 자서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자서전이 아니고 뭐예요? 전기예요. 전기. 이수신 전기, 뭐 세종대왕 전기, 그죠? 이런 것처럼 그건 덤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서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서전은 나의 개인의 역사를 남겨놓으시는 것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 우리가 지금 노년기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자아 통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쓰면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나의 어떤 심적인 치유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 예방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뒤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 우리 그 뭐 사전 연명에 대한 중단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지금 의식도 없고 그 식물인간처럼 쓰러지셨는데 여기다 산소호흡기를 꽂고 계속해서 살릴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녀들에게 물어요. 그럼 자녀들한테는 이게 굉장한 고통이 될 겁니다. 그죠? 부모님이니까 응당 산소호흡기를 꼽아야지만 이 산소호흡기만 꼽고 생명을 연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냐. 그렇다고 자녀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불효를 저지른 것 같고 굉장히 자녀들에게는 큰 고통을 안길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를 우리는 미리 정해놔야 됩니다. 친구 2명하고 보건소나 아니면 의료원 같은 데 방문하셔가지고 제가 사전 연명 중단을 서명하려고 왔습니다 하면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딱 해놓고 요걸 어디다가 해놓는다? 자서전 안에다가 그 했는 서류까지 딱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혹시 어떤 일이 있어서 돌아가셨을 때 내 자녀들이 그걸 보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전 연명 의료에 서명을 하시고 나면 자녀들에게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내 자녀들이 그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얘기 했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의미 없는 연명을 안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다가 서류를 다 해서 서명까지 다 해 놓으셨어요 하면 의사가 자녀들에게 따로 서명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거라든지, 혹은 나의 장래 계획서, 이런 것도 하나 쓰셔가지고, 딱 여기 자서전에 써붙여 놓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나중에 자녀들이 내가 죽었을 때 허둥지둥하지 않고 그걸 보면서 장례를 치러도 됩니다. 실제로 일본 같은 데는요, 부모님이 말기암 환자가 돼서 병원에서 시한부를 받으면 자녀들이 이렇게 면회를 올 거 아니에요. 면회로 오면 이제 자녀와 부모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장례에 대해서 의논을 한답니다. 아버지, 장례식은 어떻게 할까요? 예. 그리고 장례에 초대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초대할까요? 예. 뭐 이런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만약에 부모님이 암으로 말기암 환자가 돼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자녀가 와가지고 아버지 내 장례식은 어떻게 할까 물으면 우리 뭐라 그래요? 천하의 불효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내가 뭐 시한부 받아서 몇 년 더 사시고 올해 더 사시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죠? 예, 좋은 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미리 내가 자녀 의논하는 것도 괜찮지만 내가 내 장래 계획서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쓰셔가지고 어디다가 자서전에다가 써붙여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우리 자녀에게 주면 내 자녀는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엄마는 이런 장례를 원했어. 우리 아버지는 이런 장례를 원했어. 그리고 우리 엄마는 엄마의 장례식에 이런 사람들이 오기를 원했어 하면 그분들만 초대를 하시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자서전은 그냥 내 인생을 남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 이 인생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나의 사후의 문제까지도 다 아주 깔끔하게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자서전은 한번 저는 써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자서전은 그런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2시간에 걸쳐서 자서전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면 꼭 집에서 한번 약식이라도 자서전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특히 모르겠으면 사진만 꺼내놓고 사진만 쭉 나열해놓고 사진 붙여놓고 그 옆에 간단하게 글이라도 쓰면서 하는 자서전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자서전 쓰기 2번째 시간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아주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